자, 다음은 세 번째 대기대 순환과 표층 해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서 배웠던 표층 해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지금 4쪽을 피시면은 이런 그림 선생님이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외워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표층 순환이 열대 순환과 아열대 순환, 아한대 순환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단 열대 순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동무역풍이나 남동무역풍에 따라서 지금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해수면의 경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적도 반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라 해수면의 그 경사에 따라서 생겼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적도 반류가 이렇게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요거를 조금 이제 크게 보면은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가고, 그리고 적도 반류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순환이 있습니다. 작은 순환이죠. 이걸 우리가 열대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남적도 해류 그리고 적도 반류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해류가 있는데, 순환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열대 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대 순환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는 반시계 방향, 그리고 남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아주 작은 순환이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열대 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두 번째로 아열대 순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아열대 순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적도 해류, 그리고 쿠로시오 난류, 그리고 북태평양 해류, 그리고 캘리포니아 한류로 하는 이 순환을 우리가 아열대 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반구도 역시 남적도 해류, 그리고 동오스트레일리아 난류, 그리고 남극 순환류, 그리고 페루 칠레 한류가 되는데, 이게 바로 아열대 순환이 되겠습니다. 아열대 순환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는 시계 방향이고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한대 순환이 있습니다. 아한대 순환. 아한대 순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북반구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북태평양 해류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작은 이렇게 도는 순환이 있죠. 이 순환을 우리가 아한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반구는 왜 없냐? 남반구는 남극 순환류가 있기 때문에 남반구에는 아한대 순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층 순환은 이 적도를 기준으로 데칼코만이죠. 그래서 이게 좌우 대칭, 위아래로 남반구와 북반구가 대체로 대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을 여러분 7페이지, 자, 7페이지를 다시 되돌아가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층 순환은 열대 순환, 아열대 순환, 그 다음에 아한대 순환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다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모식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요겁니다. 지금 여기 그 대기대 순환의 모습을 보면은 방향과 이제 화살표가 길면 이제 강도인데요. 가장 센 바람이 이제 편서풍이 되겠습니다. 편서풍. 그 다음이 이제 극동풍이 되고, 그 다음에 무역풍이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강도를 본다면 편서풍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극동풍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무역풍이 세 번째로 해서 약한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에 따라서 동서방향으로 지금 표층 해류가 이제 볼 수가 있고, 대륙에 의해서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난류와 한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을 지금 해보면은 적도를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적도 반류, 그렇죠? 적도 반류가 있는데, 적도 반류는 선생님이 그 얘기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라
해 수면의 높이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지금 북적도 해류에서 지금 이렇게 적도 반류로 가는 요로 돌아가는 요 해류를 순환을 우리가 열대 순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남반구는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아열대 순환이 있고 그리고 아한대 순환은 북반구에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는 남극 순환이가 쭉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아까 설명한 것을 이제 모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여기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열대 순환의 그 전체 아열대 순환을 본다면 순환의 그 중심축이 바로 이제 서쪽에 치우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서안이라고 했고 여기를 이제 동안이라고 할 때 지금 여기는 이제 물살의 이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폭이 좁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다고 했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서안 강화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열대 순환의 서안 쪽이 지금 강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폭이 좁다. 그리고 유속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어떤 해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는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일단 난류하고 한류가 있는데요. 그 난류하고 한류가 어떤 그 영향을 주는지 나와 있는데 그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류가 하는 역할이 그 저위도에 과잉된 에너지를 고위도 쪽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수송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류가 기후하고 전 세계 기후와 그 다음에 해양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난류가 흐르는 곳에서 그리고 한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어떻게 되냐? 난류는 이제 따뜻하죠. 난류가 고온 고염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존산소량은 적고 영양염류도 적죠. 한류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난류가 흐르게 되면은 따뜻하니까 그죠? 따뜻한 물이 이제 들어오니까 기후가 이제 따뜻한 그런 기후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한류는 차가운 물이죠. 그래서 조금 기후를 조금 서늘한 기후를 주는 그런 영향을 줍니다.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일단 보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도 역시 난류하고 그리고 한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류 같은 경우에는 쿠로시오 해류가 있습니다. 쿠로시오. 쿠로시오 해류가 이제 중심축인데요. 여기 이제 쿠로시오 해류. 근데 쿠로시오 해류에서 지금 이제 가지가 이렇게 격가지처럼 이렇게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의 중심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갈라지는 이런 해류, 이런 갈라지는 해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쿠로시오 해류의 그 지류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자가 가지 지자죠. 가지처럼 갈라지는 해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동해바다 쪽으로 들어오는 동한 난류가 있습니다. 동한 난류. 그리고 일본 쪽으로 가는 자, 요거는 스시마 난류. 스시마 난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동한 난류하고 그다음에 스시마 난류가 이제 쿠로시오의 지류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이렇게 뻗어 나가겠죠. 이렇게 격가지로.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고요. 그리고 일부분이 황해 난류하고 동안 난류, 스시마 난류를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류도 역시 이렇게 황해 쪽으로 가면 이제 황해 난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쿠로시오 해류가 지금 황해 쪽으로 가면 황해 난류, 그리고 동해로 가면은 동한 난류, 그리고 일본 쪽에 스시마 난류. 스시마 난류를 우리가 이제 대마 난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마 난류라고도 합니다. 스시마 난류, 대마 난류 똑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쿠르시오 해류의 지류는 황해난류, 동안난류, 쓰시마난류 이런 것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한류가 있습니다. 한류, 차가운 물. 자, 한류는 이제 파란색으로 보시고, 예, 요거는 이제 연해주 한류가 있습니다. 저기 연해주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차가운 한류가 있는데, 이 연해주 한류의 그 지류죠. 예, 이것이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북한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한류라고 얘기합니다. 북한 한류. 자, 그럼 여기 그 우리나라가 그 동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 한류하고 이 동안 한류, 그렇죠? 요것이 이제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난류하고 한류가 만나는 곳을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경수역. 조경수역은 또 이제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경수역은 난류하고 한류가 만나는 곳인데요. 자, 일단 난류, 그러니까 난류성 어종하고,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서 하는 물고기죠. 그리고 한류성 어종이 공존하기 때문에 또 이제 플랑크톤이 또 이제 많이 형성이 돼서 좋은 어장이 됩니다. 좋은 어장이 된다. 자, 이 조경수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그 위치는 아니고요. 여름하고 겨울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제 그림을 딱 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딱 주고 이게 여름이냐, 이게 겨울이냐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난류가 발달합니다. 난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 조경수역이 지금 여기 있죠. 조경수역이 북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한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한류가 이제 밀고 내려오니까 조경수역이 이렇게 조금 이제 남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한류가 발달하니까 조경수역이 남하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난류가 발달하니까 조경수역이 북상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난류하고 한류가 만났을 때, 자, 지금 이렇게 해수면이 있고 이제 바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이제 영양염류가 보통 이제 바다 밑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난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여기는 난류가 흐르고, 이쪽은 이제 한류가 흐른 다음에는, 자, 한류는 이제 차갑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난류가 한류가 만나면 이제 한류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밑으로 가라앉으면 영양염류가 한류가 이제 밀고 내려오니까 이 영양염류가 이제 부유가 돼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층에 영양염류가 이제 분포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좋은 어장, 그러니까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플랑크톤이 많이 형성되고, 그리고 플랑크톤을 먹는 물고기가 모이게 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난류하고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에서는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페이지에 심화 개념 자료 해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북태평양 표층 해수의 그 연평균 수온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층 해수의 그 온도가 일정한 부분을 이렇게 연결한 선을 우리가 수온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해서 등소온선이라고 합니다. 이 등소온선이 지금 보니까 아래쪽, 그쵸? 저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등소온선을 그려봤을 때, 지금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소온선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등소온선이 좀 이게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유독 등소온선이 조밀해요. 이 조밀하다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 등소온선이 조밀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이제 조금만 이제 위도가 변하더라도 수온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난류하고 한류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경수역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수온선이 조밀하다면은 조경수역이 형성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도에 따른 이 위도가 이제 약간 변하면 이 표층 수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가 뭐 8도에서 그다음에 20도로 이제 급격하게 조금 위도가 조금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온 변화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수온의 차이가 큰 해류를 만났다는 것은 난류하고 한류가 만났다는 증거죠. 같은 반복되는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 등수온선이 조밀하다 했을 때 이런 문구가 맞는 복이라고 여러분이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등수온선이 약간 위로 블럭이죠. 그러니까 고위도로 치우쳐 있다라고 했는데 등수온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 블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위도 쪽으로 이제 올라가 있을 때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조금 해서 다시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이제 24도 그 등수온선입니다. 여기가 24도입니다. 24도. 근데 지금 같은 위도 선상에서 이렇게 같은 선을 본다면 지금 이 파란색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24도 등수온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있다면은 24도보다 온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로 블록한 이 상태가 된다면 바로 난류가 흐른다. 주변보다 표층수온이 높기 때문에 난류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등수온선 분포가 지금 위로 블록한 상태가 된다면 난류가 흘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로 지금 C 같은 경우, 자, C 부분을 이렇게 본다면 지금 등수온선이 지금 이렇게 아래로,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볼까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18도 라인입니다. 18도 등수온선이 이렇게 있어요. 18도 라인. 근데 이것이 같은 위도 선상에서 지금 이렇게 같은 위도 선상을 본다면 지금 여기는 지금 18도지만 지금 여기 지금 같은 위도 선상에 있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은 18도 등수온선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있기 때문에 18도씨보다는 조금 이제 낮겠다. 그죠? 온도가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온도가 낮다. 표층수온이 낮다는 것은 한류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등수온선이 지금 위로 블록한 상태가 되면 난류가 발달하고 아래로 블록하게 되면은 등 위도 선상에서 같은 위도 선상에서는 표층수온이 낮기 때문에 한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이렇게 수온을 직접 주는 등수온선을 줄 수가 있고요. 자, 조금 이제 약간 좀 한번 돌려서 또 출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온을 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용존산소량을 줄 수가 있어요. 용존산소량. 근데 여러분 용존산소량은 뭐하고 이제 관계가 있냐면 수온하고 반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온을 직접 줄 수도 있지만 용존산소량을 주면 수온하고 관련이 있는 함수기 때문에 같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요거는 용존산소량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등치선이라고 하는데 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등 용존산소량 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기니까 그냥 등치선. 그러니까 값이 수치가 용존산소량이라는 그 수치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라고 해서 이제 등치선이라고 이제 간단하는데 그렇죠? 용존산소량의 등치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조밀하다. 등치선이 조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수온 분포가 조밀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존산소량은 수온하고 반비례가는 곡선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온에 대한 함수다. 이것이 바로 수온에 대한 함수다. 근데 지금 반비례 관계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존산소량이 굉장히 이제 조밀하죠. 조밀하기 때문에
역시 수온이 급변하는 조경수역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위도에 따른 수온 변화가 크다. 조경수역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C하고 D가 있어요. C하고 D가 있는데 이거를 해석해 보면은 동일 위도 선상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동일 위도 선상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동일 위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어 보면은 동일 위도 선상에서 지금 용존산소량 값이 지금 아래로 갈수록 지금 이 값들이 지금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용존산소량은 지금 저위도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죠. 지금 요거는 용존 산소량은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고 있다면 바로 그러면 수온은 어떠냐? 수온은 어떻게 돼요? 용존 산소량이 감소한다면은 수온은 지금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용존 산소량 값이 감소했다는 건 수온이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온이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위도 선상에서는 지금 D가 용존 산소량이 지금 작습니다. 용존 산소량이 작다는 것은 D가 지금 요 값이 지금 이 등치선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뭐 5, 그렇죠? 5보다 위에 있으니까 5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 5보다는 작고 얘는 5라는 선 위에 있기 때문에 5보다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존 산소량이 작기 때문에 수온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수온이 크다. 그래서 D 같은 경우에는 난류가 흐른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존 산소량이 그래도 크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크다는 말은 수온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류가 흐르다. 수온이 감소. 그러니까 차가운 물, 한류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존 산소량이 많을 경우에는 수온이 낮고 그리고 용존 산소량이 적을 경우에는 수온이 높은 난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여기가 이제 지금 멕시코 만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류인 카나리아 한류가 흐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대순환은 지구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대기의 순환을 말하는 것으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고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는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경우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여 고위도로 이동하고 고위도의 찬 공기는 하강하여 저위도 쪽으로 이동하므로 북반구와 남반구 각각 한 개의 순환만을 형성하며 북반구에서는 북풍만, 남반구에선 남풍만 불게 된다. 지구가 자전하게 되면 적도에서 상승하여 고위도로 이동하던 공기는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하여 다시 적도로 되돌아오게 되고 고위도에서 이동하던 공기도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승해 다시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두 개의 순환이 만들어지고 위도 30도에서 하강한 공기의 일부는 다시 극쪽으로 이동하다가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승하면서 하나의 순환을 더 만들어 총 3개의 순환이 형성된다. 적도에서 30도까지의 순환을 헤들리 순환, 30도에서 60도 사이의 순환을 페레 순환, 60도에서 극까지의 순환을 극순환이라고 한다.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열대류에 의해 직접 일어나는 직접순환이고 페레 순환은 두 직접순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간접순환이다. 이런 대기 대순환에 의해 지상에서는 기압대가 형성되는데 적도 지방은 저압대, 30도 지역은 고압대, 60도 지역은 다시 저압대, 극부근은 고압대가 형성되고 지상에서는 고압대에서 저압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 헤들리 순환에 의해 형성되는 바람은 무역풍, 페레 순환에 의해 형성되는 바람은 편서풍, 극순환에 의해 형성되는 바람은 극동풍이라고 한다.
해수의 표층 순환은 표층 해류의 순환을 말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바람, 즉 대기 대순환에 의해 발생된다.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수가 흐르게 되는데 적도 위쪽을 흐르는 해류를 북적도 해류, 적도 아래쪽을 흐르는 해류를 남적도 해류라고 한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중위도 지역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수가 흐르게 된다. 태평양 북쪽의 북태평양 해류, 대서양 북쪽의 북대서양 해류, 그리고 남극 근처의 남극 순환류가 대표적인 예이다. 바람에 의해 동서 방향으로 흐르던 해류가 대륙에 의해 막히면 남북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따뜻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난류, 차가운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흐르는 해류는 한류라고 한다. 태평양의 북적도 해류가 대륙에 막혀 북쪽으로 이동하는 난류를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고 북태평양 해류가 대륙에 막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한류를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한다.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와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만나 큰 순환을 이루게 되는데 북반구 아열대 지역에서는 시계 방향, 남반구 아열대 지역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면서 적도를 경계로 대칭인 분포를 보이게 된다.